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아디쇼 곽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순입니다. 네, 이제 말복도 지나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입추도 지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듯한 이 느낌 같습니다. 네. 그래요. 태풍 영향으로 말복과 입추가 같이 지나갔는데 말복보다는 좀 입추에 가까운 느낌이 체감이 됐었는데 이 절기가 정말 신통방통한 것이요.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다릅니다. 하늘빛도 다르고 말이죠. 네, 달라요. 근데 이때쯤에 건강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요즘 그 여름 감기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아주 병원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안에 계시면서 에어컨을 켜놓고 계신데 냉방병을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름더위 잡을 알토란 같은 건강 정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VJ 아디쇼 출발합니다. VJ 톡톡, 오늘도 행복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국으로 교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진으로 대전을 찾았습니다. 흰색 수단에 철제 십자가 차림으로 세상에 등장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속 교황의 모습 역시 건의와 격식을 버리고 낮은 곳에 임하라는 평소 지론 그대로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앞서 한국을 찾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모습 등을 통해 우리 천주교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천주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4개월 딱 되셨는데 그때 교황님 바오로 2세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고 30년 만에 프란치스코 이렇게 교황님께서 다시 사진전을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8월 15일 날 미사 직전을 가게 돼서 저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정직자들 치명당하신 분들이 바티칸에서 시복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김수환 대주교님 때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찍어왔습니다. 그동안 46년 동안 바티칸을 찍은 중에 그 중에 골라서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증식서부터 사진 찍은 것을 여기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전 충남 등의 학교에서 모바일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어 화제입니다. 스마트 교육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요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창의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는 미디어 교육.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은 자기주도적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리더십 향상 등 동아리 과제 수행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멋진 방송인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작품이 기대됩니다. 지금은 카메라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언론인이나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동아리 이름은 주먹밥이고 이번에는 티볼 혁명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네, 학교에서 지금 제가 UCC 영상 창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UCC 영상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카메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아이들이 협업하면서 집단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제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출신 윤트리오가 고향인 대전과 세종시에서 실내악의 진수를 선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 출신인 바이올리스트 윤정희, 첼리스 야희, 피아니스트 서진 등 세 자매로 구성된 윤트리오는 1996년 대전시악, 1998년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협연하며 한국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는 금호 아트홀에서 성공적인 트리오 리사이틀 무대를 가졌습니다. 네, 오늘 공연은 저희 윤 자매가 피아노와 첼로 듀오로서 리사이트를 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클래식에 대한 부담 없이 잘 아시는 짤막짤막한 곡들도 포함을 해서 1시간 프로그램을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비롯해 그리고 8월 초 대전 곳곳에서
열리는 저희 공연은 거의 1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공연이어서 정말 뜻깊고요. 그리고 이번 공연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가 한국에 와서 윤 트리오 그리고 윤 듀오로서 많은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이어서 한여름밤의 행복한 문화예술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내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대전에 모여 우정과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순수 예술축제인 대전 실내악축제가 1일부터 15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14일째를 맞는 대전 실내악축제는 클래식 탐험가란 주제를 통해 4가지 콘셉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객들에게 친숙한 음악으로 브라스만의 깔끔하고 폭넓은 음역을 제공하는 다이내믹 브라스와 한국 전통악기 대금 연주와 클래식을 아우르는 뉴 하모나이징 콘서트와 클래식 오디세이, 화려하고 감각적인 월드 클래식 시리즈 등이 대전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젊은 분들이 하시니까 좀 더 느낌이 되게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올해로 14회를 맡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 축제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 갈수록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공연뿐만 아니라 관객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시티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해주신다면 좀 더 활성화되고 아름다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여름밤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문화예술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 8일이었죠.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정말 청한 합창의 소리가 하모니로 울려 퍼졌습니다. 벌써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합창 페스티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제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 우리 대전에서 열리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매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로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대전 시립청소년 합창단과 함께한 합창의 세계. 그 아름다운 힐링의 하모니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VJRDCU 서일입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더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더위를 좀 문화의 힘으로 이겨내보고자 이곳 대전 예술의 전당 앞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지구촌 축제 중 하나인 국제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과 세계 각지의 청소년 합창단이 함께하는 행복한 하모니.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19개국 26개 합창단과 1000여 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하는 지구촌 최대 합창 축제인 세계 합창 심포지엄 및 합창 축제. 이들이 펼치는 세계 최대의 합창 무대에 우리나라 대표로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참여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시인은 바람을 색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 삶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색칠하는 것,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지금까지 제가 지향해왔던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국제 청소년 합창대 페스티벌 지휘하고 계실 우리 김덕규 예술감독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제 청소년 합창대회가 벌써 12회를 맞이했다고 들었어요. 이 대회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에게 이 합창 음악을 통한 그 국제적인 이러한 교류와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하게 하고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합창 음악을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이 행사를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만 이 예술의 전당에서만 이 청소년 합창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큰 대회가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수도 서울에서는 세계 합창 페스티벌 및 그 합창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IFCM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Festival on Choral Music. 이래서 19개국 합창단이 8월 6일부터 13일까지 대륙별 그리고 뭐 나라별 이렇게 합창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3년마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년이 첫 번째로 개최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인천시립 합창단과 함께 메인 공연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대전을 또 널리 홍보하고 우리들의 끼와 미래를 마음껏 이렇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메카를 꿈꾸는 도시 대전. 정무부 시장님께 직접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봤는데요. 정무부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10회 세계 합창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이요 그 중심에 서게 됐어요. 네. 이 대전을 대표해서 또 정무부 시장님의 또 소감을 들어봐야 되겠죠?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합창 축제는 UN 유네스코 산하 세계 합창 연맹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합창 축제입니다. 19개국 26개 팀이 참가하는 그 세계적인 무대에 이번에 저희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대표적인 그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이 잘 자라서 대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격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립 청소년 단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합창 단원임을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 공연 시각을 앞두고 시민들로 꽉 들어찬 대전 예술의 전당. 제가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시립 청소년 합창단 그 연주회를 너무 좋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행복한 모습,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대되고 저 자신 또한 행복해지는 거 느낍니다. 드디어 대전 시민들의 기대 속에 12번째 생일을 맞은 국제 합창 페스티벌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 청아한 합창의 하모니,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지금 서울에서는 굉장히 크게 페스티벌처럼 이렇게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전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또
그렇게 나갈 수 있게까지 도와주신 저희 감독님과 또 트레이너 선생님, 또 반주자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잡힌 연주라 좀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유엔에서 지정한 유일한 세계 합창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는 다 성인 합창단만 가능한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 케이스로 되게 운이 좋게 저희가 초청이 돼서 이번에 되게 영광스러운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합창의 도시 대전의 꿈나무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 뛰어난 기량과 목소리로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세계 속 문화 사절단으로 대전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는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 이들의 구슬땀과 열정들이 만들어낸 값진 열매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대전 시립청소년 합창단 화이팅!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우리 대전 대표로 해서 나간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세계 합창대회죠. 거기 가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곡들, 아름다운 곡을,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이런 멋진 곡들을 마음껏 좀 해줄 수 있길 바라고.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에 이렇게 내놓아도 소색이 없을 정도로 생각했던 그 이상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셨던 제12회 국제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 어떠셨나요? 이 여름에는 별미가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소리와 또 세계의 소리가 어우러진 이 합창이야말로 최고의 별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합창대회에 나갈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대학 입시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때 정말 목마른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3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정말 요긴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3 수험생들도 학부모라면은 정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전시청에서 대학 입시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정보의 모든 것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봐주시죠. 대학 진학에도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3 수험생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기별 공부 방법과 대회, 대학 입시 정보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2015 수시 대학 입시 정보 박람회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VJ 하드쇼 허색입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하드쇼에서는 기획 특집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 대학을 찾아 우리 대학의 미래를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모든 대학들이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모집에 들어가는데요. 대학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고 입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와 전략이 중요하겠죠. 수시 대학 입시 정보 박람회가 대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바쁘게 박람회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다 같이 왔어요. 학교에서? 네. 그러면 혹시 가고 싶은 관을 정했어요? 수의학과요. 왜요? 동물들 좋아하고 하는데 동물들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입시 박람회에서 얻어가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고1이어가지고 많은 정보도 얻고 싶고 전형 같은 것도 알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네. 방학인데 오늘 어떻게 입시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참여하라고 추천해줘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3 정도 됐으면 정한 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로 가고 싶으세요? 경찰 행정학과요. 경찰 행정학과? 네. 그럼 오늘 여기 입시 박람회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어요? 면접 볼 때 노하우랑 각 학교별로 행정학과 모집 요강에 대해 알게 됐어요. 앞으로의 각오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꿈을 이룰 예정인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남은 수능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둬서 입학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대학 입시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 박람회. 박람회에는 대전 충남 대표대학 13곳이 참가해 대학 홍보 및 수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이번 개막식에는 대전 정무 부시장과 부교육감 등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대학 입시 100일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난감하다,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다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오늘 이 박람회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셨어요? 그 2015학년도 대입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과 충돌로도 공동으로 그런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특히 지금 2015학년 수시 입학 전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개별형 맞춤형 어떤 상담 치료라든지 대학 입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오늘 하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 우수하다 하는 대학들이 전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박람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충청권 대학의 13개 대학과 그다음에 어떤 경무청이라든지 각종 공익단체에서 참여해서 한 그 15개 내외의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서 입시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활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입 모집 인원의 65.2%를 선발하는 수시 모집을 앞두고 수험생, 학부모, 재학생 등 많은 분들이 박람회장을 찾아주셨는데요. 대학 박람회 기간 중에는 독자적인 입시 설명회 부스를 운영해 입시 정보 자료 제공과 개별적인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오늘 어떻게 박람회장 알고 찾아오셨어요? 신문 보고 왔어요. 신문 보고요? 예. 그러면은 고3 수험생의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네, 오늘 박람회에서 어떤 것들 알아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그 작년 하도 그 교육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답답도 하고 또 학교 가서 또 물어봐도 어떤 정확한 그 포인트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알고자 해서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지는 건지 아니면은 입학 사정과제라든가 어떤 그 일반 그 교과 과목에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대학을 알아보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층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비법부터 합격을 위해 보완할 점, 희망 학과의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아드님과 아버님 함께 오셨어요? 어떻게 잘 알고 찾아오셨어요? 예, TV 아니요, 그 휴대폰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얘가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학교적에는 이제 3학년인데 계룡농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여기 한다고. 이거 중요한 적이구나. 오늘 가봐야 되겠다. 또 저는 또 이렇게 좀 어렵게 살고 또 이렇기 때문에 대학은 가르쳐야 되는데 어렵고 또 이렇게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걸 판단을 잘해갖고 과를 어떻게 얘를 집어넣어야 되나 좀 궁금하고 이런 점에서 좀 오늘 좀 찾아와가지고 상담 좀 해보고 이래저래 좀 보고 좀 좀 하려고 좀 왔습니다. 이 기 대학만의 차별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대학교는 이제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 같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공통문항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학 자체 내로 개발한 4번의 자율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문항 작성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과거의 진솔한 경험이라든지 추억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요목조목 하지만 이제 부풀리거나 과장됨 없이 진솔한 전달력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그것이 어떤 그 합격의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은 학교의 강점과 수시 입학 시 특전 등을 집중 홍보하며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은 입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목표하는 대학의 수시 모집에 지원하기로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수시 모집을 잘 체크하고 있어야 하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설명 듣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입학 박람회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일단 가서 들어보고 오라고 해서 오게 됐어요.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 가고 싶다고 결정한 과가 있는 거예요? 좀 상담 쪽 학과로 가고 싶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정말 과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박람회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게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정보들을 얻어가고 싶으세요? 일단 입시할 때 등급 순 컷이랑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시간이 되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요. 요즘에는 특별화된 과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이 귀 대학에 대해서 어떤 과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대학에서 제일 인기과는 학생들이 제일 관심 갖는 과는 호텔 외식조리대학의 외식조리학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리학과는. 그리고 또한 저희 대학에서 그 다음째로 인기 있는 과가 철도대학. 철도대학은 4년제 중에 최초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저희들이 정통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과이고 대학이니만큼 경쟁률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입시 전형이 진행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부로 지원하는 일반 전형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자기 잠재 능력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지역인재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을 했으니까 대전 충청 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입학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대학 홍보 부스 외에 대전교육청, 육군본부 등의 공익 부스에서 학생들을 위한 건강검진, 적성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람회에서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 고등학교 학생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시력저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 입시박람회 통해서 3년째 지금 학생분들에게 시력검사랑 안전한 상담 그리고 혹시라도 라식라섹 궁금하신 학생분들에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전문 강사를 초청해 2015년 입시 전형 전략과 특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한 가지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시를 바라보고 효과적으로 나의 수준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좋은 결과를 있기를 VJ 하디슈에서도 응원할게요. 2015 대입 수시 모집 전형이 9월 초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은 지금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알고서 지원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입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는 이제 크게 4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 1개 내지 2개를 찾아서 지원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무엇보다도 교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고요. 대학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 성적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초부터 2015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3년을 이 시간을 위해 기다려온 학부모님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헛되이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인지,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VJ 하디슈에서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가까운 이웃끼리 정말 친척보다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것이요. 요즘은 아파트 이웃들끼리 봉사 활동도 가고 나들이도 하고 정말 잘 지내는 아파트가 참 많더라고요. 많이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VJ 하디슈 기획 특집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행복한 이웃사촌,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 자, 저희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함께 만나시면 좋은 분들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리포터 이삼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먼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우리네 이웃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그 소소한 행복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인심도 좋고 또 젊은이들이 그렇게 노인들한테 잘해주고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아주 전원주택 같은 기분으로 아파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나무가 많아서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엘리베이터 공사도 해가지고 좀 더 엘리베이터가 빨라져서 좋아요. 학군이 너무 좋아서 오게 됐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메마른 이웃 간 인사를 통한 정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가 함께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VJ 핫이슈가 그 훈훈한 화제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제가 찾아온 이곳은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곳 입주민들께서는 서로 힘을 모아서 잘 살기 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안녕하세요. 회의가 이제 막 끝나셨나 봐요. 네네. 근데 이 아파트만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우리 아파트만의 특징은 입주한 지가 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 이 아파트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계획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승강기 교체가 끝났어요. 지난주로. 그래서 이제 승강기가 새롭게 운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EM 용액을 이용한 효소를 만들어서 냄새 제거를 하고 있어요. 올 7월 달부터 그게 했는데 주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갖고 그걸로 올해는 생활화 하자, 이런 붐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쪽으로 좀 많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파트는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훈훈한 아파트 인정을 만들어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회장님께서 살고 계신 이 아파트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아파트는 주위 환경이 참 좋고 우선 그린 편의시설이 참 좋습니다. 마트도 몇 개나 있고 백화점도 있고 또 전부 집이 남향으로 있어서 식계동이 있는데 남향으로 전부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만난 이곳 아파트 어르신들께서요. 네. 이곳 분야의 자랑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네. 이곳 분야에서 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한 번씩 한마음 축제라고 있어요. 여러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녀회 활동하시면서요. 에피소드나 혹시 좀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가정 방문해서 가래떡을 빼가지고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보람이 있었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때가 참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요. 이곳 부녀회에 가입하고 싶으실 텐데요. 네.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부께서는 봉사 정신만 투철하시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을 받으신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우리가 서구청에서 전개한 청정리 운동 당시에 모범 아파트로다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올해 승강기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이 입구 출입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기 전략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할까 합니다. 그럼 이번엔 유성구로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유성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앞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곳 아파트 입주민들께서는 서로 돕고 형제처럼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어떤 멋진 분들이 계신지 제가 함께 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곳에선 어르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봉사활동을 하며 타의 모범을 보이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더른 공경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절로 생겨나지 않을 수 없겠죠.
아파트 역시 이웃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함께 삶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 분리수거 작업하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노인에서 전담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이렇게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분리수거를 안 하면 우리 아파트 쓰레기가 넘쳐가지고 노인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예. 네, 이 아파트는 분리수거 말고도 다양한 봉사활동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주위 청소, 네. 또 애들 선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수고하시네요. 이것 좀 하나 드시죠. 네. 동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아주 아담하고 예쁜데요. 예. 이 아파트만의 어떤 특징과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은 자연 환경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아파트죠. 예, 맑은 공기, 조용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또 산새들 소리를 들으면서 산림 속에 펼쳐진 산책로가 있고 또 생활 운동 시설이 있어서 여가 활동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및 증진에 최적인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또 소규모 단지 아파트여서 주민들 사이에 유대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또 아파트 주변에 유수한 교육기관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교육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근거리에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이 아주 편리한 그런 특징과 매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아파트 주변을 보니까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 같던데요. 예, 잘 보셨네요. 우리 저희 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요. 아마 이 쾌적한 자연 환경과 주변 상권의 발달로 생활이 아주 편리한 점, 또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한 교류로 외롭지 않은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충유의 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주민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점이 또 자랑거리죠. 통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장님께서요 아주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저는 봉사활동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조금 짓다 보니까 어르신들 경로당에 이제 농사를 져갖고 호박이든 뭐 감자든 뭐 감자도 갖다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김치도 담아다 드리고 이제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고 이웃지에 또 이제 잼이라든가 뭐라도 하면은 이웃지 나눠 먹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최고예요.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함께하는 이웃사랑과 행복,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사랑이란 나무를 성장시키는 행복한 아파트들이 우리 지역에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삼남이었고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는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휴가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상의 치료에 대한 방법, 그리고 평발의 비애라고 아십니까? 평병적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내가 평발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특히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프거나 네. 발 주위가 아프다고 생각되면 나 이거 정말 평발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발 주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요 건강보감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보감에서 확인시켜드립니다. 오늘 하디슈 건강보감에서는요, 여름 특집으로 이 발에 대한 외상 치료와 또 이 평발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휴가 다녀오셨나요? 예,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예, 저도 아직 안 갔는데요. 이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네. 크고 작은 이 외상들을 많이 입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여성분들은 하의를 신기 때문에 염자에, 또 남성분들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다가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네, 그렇죠. 이 여름철 휴가 때는 특히나 어떤 외상들이 많이 나타나나요?
예, 아무래도 그 한여름철 아주 더울 때는 그 염좌 증상이 물론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봄, 가을 예,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염좌가 많고요. 최근 이렇게 더위가 많이 탈 때는 외부 상처, 열상이라든가 찰과상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외상들을 받았을 때 네. 빨리 응급처치가 필요하잖아요. 네, 병원에 그렇죠. 가기 전에. 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염좌 증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 부어 있을 때는 이제 냉찜질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찰과상이라든가 열상이 있을 때는 깨끗한 꺼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속국 같은 거 깨끗한 꺼지로 해서 상처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응급처치를 재빨리 하고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이제 치료와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요. 네. 그럼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염좌라든가 골절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정 치료,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기부스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찰과상, 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상처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꼭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그 열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경우에 그 상처에 우리 흔히 요새 그 판매하고 있는 습연 밴드를 붙여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상처 초기에 습연 밴드를 붙이면 이게 그 상처 부위에서 분비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분비물이 고이면서 상처가 더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이거를 계속 습연 밴드를 붙이셔서 나중에 상처가 더 커져서 실제로 그 봉합을 안 해도 될 상처가 나중에 결국 봉합해야 되는 그런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흉이 많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초기 처치하시고 병원 오시기 전까지 그 분비물이 많다 하게 되면 절대 습연 밴드를 붙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꼭 여러분 이렇게 병원 오시기 전에 이게 좀 뭘 붙이고 싶으시면 그런 분비물을 흡수해주는 그런 밴드가 있거든요. 이게 그 협습착, 그러니까 붙이는 밴드 말고 이렇게 얹어놓고 분비물을 흡수해주는 밴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얹어놓으시고 오시게 되면 그러면 상처 치료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단계에 맞춰서 뭐 이게 좀 많이 좀 심하면 이게 뭐 봉합, 그러니까 꼬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계에 맞춰서 붙이는 건 습연 밴드라든가 아니면 흡수 밴드를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응급처치도 그 상처에 잘 맞게 알맞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산으로 바다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걷다 보면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평발인 줄도 모르고 이런 증상들을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발에 의한 통증이 그 평발뿐 아니고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염증에 의한 증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발을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평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생각보다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병원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일단은 그 평발의 구분이요.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평발이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 평발이 있는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평발은 유연성 평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 오시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데요. 엑스레이 찍을 때 그냥 뭐 누워서 찍는 게 아니고 서서 찍어 보게 됩니다. 서서 체중이 눌렸을 때 얼마나 그 평평도가 좀 심해진지 보는 기립 방사선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또 평발은 오래 걷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평발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평발이 증상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평발에 의한 그 직접적인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어렸을 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도 그걸 이렇게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게 평발 자체에 의한 증상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발에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위에, 그러니까 발 때문에 생기는 위에 골반이라든가 척추 쪽에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반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평발에 의해서 골반 틀어짐, 그다음 척추 측만증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면서 그에 의한 통증 때문에 나중에 그 평발이 발견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골반이라든가 뭐 허리, 그다음 자세가 안 좋다 이런 경우에 그쪽, 그러니까 뭐 아픈 쪽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혹시 평발이 아닐까 한번 좀 의심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평발이 인체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어요. 그럼 이 평발의 전조 증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발 쪽에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이 약간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외부 이렇게 그 외관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게 걷는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그 평발이 있으면서 이제 발이 겹쳐지면서 달리거나 할 때 자꾸 넘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발을 의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발 때문에 위쪽, 무릎, 골반, 그다음에 척추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있을 때도 한번 평발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예. 그럼 이 평발의 교정이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신을 일단은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위에 골반이나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지 좀 진단을 해서요. 그거를 전신적으로 같이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만 교정을 했을 경우에 위에, 그러니까 그 다른 부위에 교정이 안 돼서 다시 발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그 치료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발에 있는 교정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깔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발 교정기를 착용하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 깔창 까는 거는 요새는 좀 추천을 잘 않고요. 일반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신 치료를 해 가면서 그러면서 발 교정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근육 운동을 좀 병행하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평발이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나요? 예, 일단은 그 평발을 그냥 방치를 하고 통증이 있는데도 어쨌든 이제 좀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놔두는 경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행이 되면 발의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염증 증상이 동반이 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소아 평발이 또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그 빈도가 어떻게 되나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평발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발의 구조상 만 9세 내지 10세까지는 평발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내지 3학년 정도까지는 평발이 있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발이 전체로 형성이 되면서 평발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 이제 그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평발이 있더라도 지켜보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 증상이 있을 때 뭐 아프다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넘어진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그런 증상이 없는데 단순히 평발만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셔도 되고요. 근데 고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 이상이 됐는데도 평발이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발에 대한 증상이 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평발이 정상적인 그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평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예방법과 재활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평발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은 발에 무너진 아치를 만들어주는 동작인데요. 자, 엄지발가락을 세워서 그대로 지면을 따라서 몸쪽으로 쭉 끌어주시는데요. 안쪽이 힘들어가는 거 느끼시고요. 안에 아치가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십니다. 다시 풀어주시고요. 다시 지면을 따라서 엄지발가락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고요. 자, 이 동작을 20번 하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알려드린 발 예방법들 잘 숙지하시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 기르시고요. 올바른 운동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했던 그 운동법이 있는데 발 운동법 여러분 좀만 익히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법 익히셔서 항상 평소에 그 질병 생기기 전에 꼭 예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VJ 하디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우리 지역에 알리고 싶은 정보, 축제, 하디슈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고자 하는 VJ 하디슈입니다. 자, 본방사수 알고 계시죠? 수요일 4시입니다. 네. 4시.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VJ
하디슈.